여러분, 우리가 영화하면 딱 떠올리는 곳, 할리우드잖아요. 근데 이 화려한 영화 제국이 사실은 어떤 천재 발명가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세운 일종의 망명지 같은 곳이었다면 어떠세요? 좀 놀랍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할리우드의 진짜 시작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할리우드였을까요? 왜 그 많은 곳 중에 캘리포니아였을까요? 보통은, 거긴 날씨가 좋으니까 촬영할 때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훨씬 더, 치밀하고 극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죠. 네, 바로 이겁니다. 법적인 망명지. 그러니까 무슨 낭만적인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할리우드의 시작은요,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눈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은신처, 도피처였던 거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의 엄청난 독점욕,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 어떻게 보면 빌런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우리한테 에디슨은 그냥 위대한 발명왕이잖아요. 전구 만들고. 근데 초기 영화 산업에서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독점가였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단순히 영화 관련 기술을 발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영화라는 산업 자체를 통째로 자기 손에 넣으려고 했죠. 에디슨의 그런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이 키네토스코프라는 기계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처럼 극장에서 다 같이 스크린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저기 구멍에 눈을 대고 혼자서만 움직이는 영상을 보는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처음부터 영화를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는 예술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전 넣고 소비하는 그런 상품으로 본 거죠.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원했던 겁니다. 근데 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에디슨이 더 머리를 씁니다. 아예 경쟁사들까지 싹 다 끌어들여서 거대한 연합,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에디슨 트러스트, 정식 명칭으로는 영화 특허 회사 MPPC입니다. 이제 거의 합법을 가장한 괴물이 탄생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했냐면요. 영화 산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장악해버립니다. 영화 찍는 카메라, 그리고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 영화를 트는 극장, 그리고 그 필름을 극장으로 보내는 배급망까지. 와, 정말 숨 쉴 틈이 없죠. 이 트러스트의 허락 없이는 아예 영화라는 걸 만들 수도 상영할 수도 없게 시스템을 짜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서류상의 압박, 법적인 문제에서 그쳤으면 그나마 나았을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주먹을 썼습니다. 만약에 누가 몰래 허가 없이 영화를 찍고 있다? 그럼 어김없이 덩치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카메라를 그냥 박살내버리고 필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정말 무법천지였던 거죠. 자, 이렇게까지 찍어 누르는데 그럼 다들 포기했을까요? 천만에요. 억압이 심하면 저항도 거세지는 법이죠. 이제 이 거대한 골리앗, 에디슨 트러스트에 맞서 싸운 용감한 다윗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89. 뜬금없이 무슨 숫자냐고요? 이게 바로 에디슨 트러스트가 딱 한 사람, 단 한 명의 독립 제작자를 상대로 걸었던 소송 횟수입니다. 무려 289번이요. 이건 그냥 법적 다툼이 아니죠.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그 289번의 소송을 받은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 칼 램니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소송 몇 번에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걸 역이용합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요. 거대한 독점 괴물 에디슨과 싸우는 다윗, 칼 램니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즐기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하필 할리우드인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정말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이유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자, 할리우드가 완벽한 도피처였던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리예요. 에디슨 본사가 동부 뉴저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캘리포니아까지 기차로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일주일 동안 촬영 끝내고 장비 숨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국경입니다. 할리우드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차로 금방이거든요. 정말 급하면 그냥 국경 너머로 튀면 끝! 미국의 법이 닿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핵심인데 바로 법원입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연방법원이 유독 에디슨 같은 특허권 주장에 대해 좀 시큰둥했어요. 판결을 잘 안 들어줬다는 거죠. 어때요? 정말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자, 이렇게 서부로 도망친 독립영화인들, 이 해적들이 결국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그리고 승리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결국 승리의 열쇠는 혁신이었습니다. 에디슨 트러스트는 기존의 방식만 고집했어요. 10분짜리 짧은 단편 영화, 그리고 배우들 이름은 일부러 안 알려줬어요. 배우가 유명해지면 돈을 더 줘야 하니까. 근데 독립 영화인들은 정반대로 갔죠. 관객들이 더 길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장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배우들의 얼굴과 이름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팬을 만드는 바로 스타 시스템을 탄생시킨 겁니다. 대중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읽어낸 거죠. 낡은 독점은 새로운 혁신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정부가 날립니다. 독립영화인들의 싸움과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선 거죠. 결국 1915년에 연방법원에서 에디슨 트러스트는 불법적인 독점 카르텔이다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립니다. 특허라는 법을 무기로 시작했던 그들의 왕국이 결국 반독점법이라는 더 큰 법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을 끝났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독점에 맞서 싸웠던 그 용감한 반란군들 있잖아요. 그들이 승리하고 나서 에디슨보다 더 거대한 독점 제국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스튜디오 시스템입니다. 에디슨처럼 특허로 쪼는 방식이 아니에요.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했죠. 영화 제작사 스튜디오가 배급망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극장 체인까지 전부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들이 만든 영화를 자기들 극장에서만 틀어버리니까 다른 영화들은 아예 발붙일 틈이 없는 거죠. 이건 에디슨 트러스트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강력한 독점이었습니다. 에디슨을 피해 도망쳤던 해적들이 이제는 바다 전체를 지배하는 해군이 되어버린 셈이죠. 이 할리우드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역사는 참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거대한 기존 권력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반란군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후에 또 다른 거인이 되는 이 순환. 그렇다면 오늘날의 거대 스튜디오 혹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공룡들에게 도전하는 현대판 해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유튜브나 틱톡에서 새로운 문법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일 수도 있겠죠. 영화의 역사는 어쩌면 영원히 계속되는 거인과 해적의 싸움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